이제 미국이 한국에게 보답할 차례.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의 전 아시아 태평양 관리자이자 콜롬비아 및 조지 워싱턴대 겸임 교수인 톰 버는 외교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필자는 한국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한 바 있고 이제는 백신을 그렇게 할 차례라 주장하였는데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은 지금 금융위기가 아닌 역학적 위기를 맞고 있기에 지난 2008년에는 양국이 통화 스와프로 유익한 거래를 한 바 있었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반드시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필자는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훨씬 뒤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미국의 지원은 한국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가속화시켜줄 수 있고 한국이 더 빨리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황이 한국과의 이런 거래에 적절해지고 있다는 필자는 현재 미국은 백신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변곡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 예방접종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예방접종을 마친 미국인의 비율은 이번 여름 70%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전염병 확자들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 임계값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백신이 남아도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아울러 필자는 한국과의 양자간 백신 스와프를 지지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우선 미국이 백신 민족주의 정책을 수정하는데 서방 국가들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며 또 다른 이유로 이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보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작년 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미국의 팬데믹이 휩쓸자 한국은 바로 미국을 도왔다면서 신속한 검사, 추적 및 격리의 중요성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2020년 3월 초 주한 미군 기지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 보건당국은 주한 미군에 대한 테스트 및 추적을 수행하여 준비를 맞춰주었고 주한 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람스는 한국의 질병통제기관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협력적이고 매우 도움이 되는 얼마나 위대한 파트너였는지를 강조한 바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국내 상황이 적절하게 준비되었던 한국 정부는 미 연방정부와 메릴랜드, 콜로라도 정부에 135만 개의 테스트 키트를 보냈고 5월까지 한국은 미국에 200만 개의 마스크를 보냈으며 가장 확산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한국은 고령의 취약계층인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100만 개의 마스크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공공외교단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514개의 생존 키트를 한국에서 복무한 전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에게 보냈고 이러한 것들은 두 나라 국민 사이에 맺어진 우정의 유대를 나타내는 제스처였다는 것인데요. 이런 도덕적인 문제 외에도 한국을 도와야 하는 실용적이고 단호한 이유가 있다는 필자는 한국은 재정적 측면을 떠나 공중보건 측면에서 신용할 수 있는 국가이며 한국과 백신을 교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에 달러를 빌려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환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한국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게 필자의 견해인 것입니다. 여기에 필자는 한국의 모범적이고 잘 조직된 공중보건 시스템과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를 감안할 때 백신이 잘 사용될 것이라 믿을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필자는 그렇다고 한국의 현재 상황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돕자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밝혔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이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 주장하는데요. 필자는 한국이 백신 공급에 늦었지만 최근 거의 5,200만 명의 인구를 훨씬 초과한 1억 2,200만 개의 다양한 백신을 공급받은 상태로서 백신 배송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11월까지 70%의 접종률이라는 백신 접종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때는 과잉 공급으로 미국에 다시 보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이 백신 외교 전략인 백신, 치료제 및 진단키트의 개발, 제조, 그리고 배포를 촉진하기 위해 미 정부가 민관 합동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일명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 등의 기준을 고려해본다고 해도 한미 간 백신 교환은 전반적인 윈윈 정책이 될 것이라 필자는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자의 주장처럼 그리고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들이 전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당초 4월 말까지 300만 명 백신 접종 완료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는 초과 달성되었죠. 굳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이나 부족한 것보다는 남아도는 상황이 맞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미국과의 백신 교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워싱턴 포스트의 집계 기준으로 미국은 최고 1억 4,750만 명의 사람들이 1회 혹은 2회의 백신 접종을 맞은 상황이며 우리보다 현저히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앞선 필자의 주장처럼 이 속도대로라면 미국은 전 국민 70% 백신 접종은 금방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미국은 이 팬데믹에 있어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시각이 더 맞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이며 미국이 신뢰할 수 있고 함께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파트너를 꼽자면 한국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 매체 복스는 미국이 이번 팬데믹에 대한 실수로부터 교훈을 삼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미 기회를 놓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성공적인 6개국 중 한국으로부터 미국이 배워야 할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2015년 메르스 발발 당시의 실수를 통해 2020년 초에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공중보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국가로 간주되었던 미국이 바이러스를 격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라는 기사는 오히려 미국은 치명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콜롬비아 대학의 역학 전문가 와파 엘사더의 의견과 백신의 효능이 평가되고 제조되고 있는 동안 그리고 백신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테스트와 치료가 필요하며 이번 백신은 물론 다음번에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팬데믹에서도 그 부분은 여전히 보장될 수 없다는 하버드 대학의 마크 립시치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3가지 항목을 설명하는데요. 첫째로 한국은 심각한 발병에 직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음에도 대량 테스트 및 필수 연락처 추적을 통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이미 결정했으며 이전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발생 가능 시나리오와 가상 대응을 진행한 바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이와 다르게 우유부단하고 불일치된 부분으로 대응 전략부터 잘못되었음을 기사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부분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는 한국은 진단 테스트 키트를 개발하기 위해 바이오 제약 부문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 키트에 대해 신속한 승인을 약속하고 전달한 반면 미국은 테스트 키트 개발을 CDC에 집중시켜 다른 과학자들이 자체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백업 계획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국 역시도 제2파, 제3파를 맞이했지만 1차 감염 확산 방지에 성공했기 때문에 대응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격리에 실패하면서 작년 4월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건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역량 차이는 신뢰 구축의 차이를 만든다면서 한국인들은 사스와 메르스를 겪었고 사생활이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바이러스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크게 신뢰했다는 것인데요. 반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습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더 정치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나 백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인 현재 시점의 팬데믹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발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실행해내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전 세계적인 대응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얼마나 더 커질지 예상하기조차 어려운데요. 우리는 이미 백신의 자체 개발을 비롯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료제 및 테스트 키트와 방역과 팬데믹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대응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테스트부터 예방, 치료까지 모두 자국에서 생산 및 대응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기주의를 벗어나 전 세계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이제 향후 벌어질지도 모르는 또 다른 팬데믹에 있어서도 가장 믿을 수 있고 미국을 가장 크게 도울 수 있는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있어 북한, 기후, 중국은 물론이고 백신을 비롯한 팬데믹에 대한 협력은 절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의 국익에 따라 각각의 의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다를 뿐 모두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 점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대응에 대한 협력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 지금이라도 미국은 백신의 공급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자국 이기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다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과 함께 초강대국이라는 칭호에 어울리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